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떡국 한 그릇이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떡국을 이것과 같이 먹는 순간 콩팥은 말없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하됩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대사와 콩팥 부담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25년 넘게 식습관을 추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식사 기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거의 빠짐없이 명절 직후라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떡국이 아닙니다. 떡국과 같이 먹는 습관 그리고 그 조합입니다. 이 조합 하나가 혈관을 굳게 만들고 나트륨을 폭주시켜 콩팥을 순식간에 압박합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 자체를 나쁜 음식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떡국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60이 넘으셨다면 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줄어든 몸은 탄수화물과 소금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 그릇 뚝딱 비우고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는 붓기, 혈압 상승, 소변 변화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혹시 명절 음식 먹고 나서 얼굴이 붓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이 퉁퉁 부어서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던 적 있으셨나요? 혹은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색깔이 평소와 달라진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과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당장 이번 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떡국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명절 떡국 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68세 박영수님은 명절마다 떡국을 2그릇씩 드셨습니다. 국물은 남기지 않았고 만두도 듬뿍 넣고 식혜까지 한 잔 마셔야 마무리였다고 하셨죠.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명절이 지나면 꼭 얼굴이 붓고 소변이 줄어드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작년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좀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눈밑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고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진하고 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서야 딸이 걱정해서 식사 기록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명절 사흘 동안 떡국만 6그릇을 드셨더라고요. 거기다 만두, 잡채, 전, 갈비찜까지 함께 드셨으니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식혜도 하루에 2~3잔씩 드셨고요. 박영수님은 그제야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떡의 양을 조금 줄이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식혜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만두도 2~3개만 넣고 대신 매생이를 한 줌 추가했어요. 고기 고명도 절반으로 줄이고 두부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한 달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최순덕님은 매년 설날이면 손자들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떡국을 직접 끓여주셨습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 떡 듬뿍, 만두 듬뿍, 고기 듬뿍 넣어서 정성껏 만들었죠. 본인도 당연히 2~3그릇은 드셨고요. 그런데 명절만 지나면 다리가 묵직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높게 나왔어요. 최순덕님은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명절에 손님 접대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무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2주 넘게 지속되자 불안해서 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콩팥 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떨어진 걸 발견하셨어요. 담당 선생님이 최근 식습관을 물어보셨고 명절 음식 이야기를 하자 바로 식단 조절을 권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은 증상이 약해도 누적되면 심각해집니다. 셋째, 올바른 방법을 알면 명절 음식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과 최순덕님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떡국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와 여러 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조합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가공사골 육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육수에는 인산염 계열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산염은 육수를 빨리 우려내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체내에 들어오면 콩팥이 걸러내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 속 무기인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 노년층 콩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인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 석회화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72세 이정호님은 매일 진한 육수로 떡국을 끓였고 검사에서 인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직접 끓이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육수팩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가능하면 멸치나 다시마로 직접 우린 맑은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멸치 육수는 20분 정도만 끓여도 충분히 깊은 맛이 나고 다시마는 찬물에 30분 담갔다가 끓이면 됩니다. 진하고 뽀얀 색이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깔끔한 육수가 콩팥에는 훨씬 부담이 적어요. 여러분 댁 냉장고에도 육수팩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만두와 국물에 밥 말아먹기입니다. 떡, 만두, 밥이 더해지면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한 번에 폭증합니다. 떡 자체도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거기에 만두 피와 속, 그리고 밥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단번에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고혈압학회는 고염 식사가 혈압과 콩팥 역과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 축적이 더 많이 됩니다. 69세 김성배님은 명절마다 3가지를 함께 드셨고 이후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평소에는 130대였던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약을 추가로 먹어야 했어요. 국물은 절반만, 밥 말기는 피하십시오. 떡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만두를 넣었다면 밥은 따로 먹지 마세요. 짠맛에 익숙해지면 과다 섭취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매일 먹다 보면 점점 더 짜게 먹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 아직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밥만 드시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떡국 직후 감이나 곶감입니다. 감 속 탄닌은 전분과 결합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떡의 전분이 위 속에서 아직 분해되는 중인데 거기에 탄닌이 들어오면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걸 위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복통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대한소화학의학회는 고령층에서 위장 운동 저하로 음식 덩어리 형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젊었을 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을 빨리 분해하는데 나이 들면 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75세 박순자님은 떡국 후 곶감을 연달아 드시고 심한 복부 팽만을 겪었습니다. 배가 바위처럼 딱딱해지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감은 최소 2시간 후에 소량만 드십시오. 떡국을 드신 후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주고 나서 감을 조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 소화제를 자주 드시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으신 분이라면 아예 같은 날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떡국 먹고 바로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과일도 종류에 따라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혜 같은 달콤한 음료입니다. 액상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급등을 유발합니다. 떡국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 폭탄인데 거기에 단 음료까지 더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또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대한당뇨병학회는 액상당 섭취가 혈당 변동폭을 크게 만든다고 밝힙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게 콩팥 모세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67세 정미라 님은 식혜를 하루 2잔씩 드신 후 혈당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갔다가 4시간 후엔 80까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식후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십시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고 보리차도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달지 않게 느껴져도 당 함량은 높을 수 있습니다. 식혜뿐만 아니라 수정과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후 달콤한 음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습관일 뿐 몸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짭조름한 고기 고명 과다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과 염분은 노년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 대사 산물인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콩팥의 일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이 과정 자체가 부담이 돼요. 대한신장학회는 고단백 식단이 진행된 콩팥 질환에서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양념을 많이 한 고기는 나트륨까지 더해져서 이중 부담입니다. 71세 한동수님은 고명 고기를 듬뿍 올려 드셨고 이후 요산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무릎도 붓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고기 양은 줄이고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 대체하십시오. 고기를 완전히 빼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량은 드셔도 되는데 양을 조절하고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미 수치가 높은 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이나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분이라면 고기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고기 많이 올려야 제대로 된 떡국이라 생각하시나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나쁜 조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콩팥을 보호하는 식사법을 실천해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몇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떡 양 20% 줄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총량 조절이 가장 기본입니다. 떡국 한 그릇에 보통 떡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두세 개만 덜어내도 탄수화물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당 상승 폭도 완만해지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갑자기 반으로 줄이지 말고 서서히 조정하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이면 허전하고 만족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처음엔 2개 정도만 덜어내고 익숙해지면 하나 더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한 그릇에서 떡 몇 개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밥그릇에 담기 전에 미리 떡을 세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오늘 한 개라도 줄여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음 끼니부터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붓기가 줄고 소화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매생이 한 줌 추가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매생이뿐만 아니라 미역, 파래 같은 해조류도 좋아요. 이런 재료들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칼륨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지 마십시오. 매생이 자체는 건강한 재료인데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국물 간을 맞출 때 매생이를 먼저 넣지 말고 간을 본 다음 마지막에 추가하세요. 떡국에 마지막에 넣어 가볍게 익히십시오.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색도 탁해집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익히면 충분해요. 매생이 떡국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드셔보셨다면 이번 명절에 꼭 시도해보세요. 국물이 훨씬 시원하고 깔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바다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파를 조금 더 넣으면 향이 중화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 활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고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두부는 그 양이 훨씬 적어요. 콩팥이 일하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두부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간을 세게 하지 마십시오. 두부는 담백한 맛이 장점인데 간장에 푹 담가두거나 소금을 뿌리면 나트륨이 많아집니다. 그냥 국물에 살짝 데치듯이 넣어서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고기 절반을 두부로 바꾸십시오. 처음부터 고기를 완전히 빼면 허전할 수 있으니 반반씩 섞어보세요. 이번 명절엔 두부 떡국 도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두부 떡국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국물도 텁텁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녁에 드셔도 속이 편하고 더부룩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식초 간장 활용입니다.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조금 섭취하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콩팥 부담도 줄어들어요. 위가 약한 분은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빈속에 식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간장에 식초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떡을 살짝 찍어 드시면 됩니다. 떡을 살짝 찍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식사 속도 의식적으로 늦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명절에는 빨리 먹게 됩니다. 손님 접대하느라 바쁘고 음식도 많으니까 급하게 먹는 거죠.
하지만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막고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젓가락 내려놓고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5번째는 국물 희석하기입니다. 육수를 끓일 때 평소보다 물을 20%더 넣으십시오. 국물이 약간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트륨 농도는 확실히 낮아집니다. 처음엔 맛이 약하게 느껴져도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진한 국물이 짜게 느껴질 거예요. 간은 먹기 직전에 개인별로 조절하도록 하십시오. 국물 전체에 간을 세게 하지 말고 각자 그릇에 담은 다음 필요하면 간장이나 소금을 살짝 추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러면 싱겁게 먹는 분은 그대로, 짜게 먹는 분은 조금만 더해서 드실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콩팥이 약한 분이 있다면 국물을 더 묽게 끓이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 입안에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단, 심장이나 콩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담당 선생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콩팥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떡국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조합과 과한 습관이 문제입니다. 떡국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명절 음식을 아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공 육수 대신 맑은 멸치 육수를 쓰고 만두와 밥을 함께 먹지 않고 떡 양을 조금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를 일부 넣고 국물은 절반만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과 탄수화물, 단백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매생이 한 줌, 식초 간장 한두 방울만 더하면 완벽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압 상승, 붓기, 수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10에서 20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콩팥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번 나빠진 콩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절하면 명절 음식도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떡국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됩니다. 방법만 알면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명절도 보낼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콩팥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고 그만큼 콩팥이 일하는 양도 줄어듭니다. 혈압 상승도 막고 붓기도 예방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실천할 것은 떡 양 줄이기입니다. 한 그릇에 두세 개만 덜어내세요. 허전하면 두부나 매생이를 넣으면 됩니다. 탄수화물 부담이 줄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속도 늦추기입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명절 후 몸이 훨씬 가벼울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수치가 이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아침 식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아침 메뉴가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인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실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떡국 습관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국물 절반만 마시기, 떡 양 줄이기, 두부 추가하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 콩팥을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명절 음식 먹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